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총 757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 사과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1046명 나왔습니다. 다시 1000명대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40명 더 늘어나서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죠.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 없는데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 경영자하고 2천만 명 분량 백신 공급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내년 2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요. 긴 터널 속에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감염력이 최고 70% 더 높다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BBC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팔문팔답으로 풀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먼저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세포를 감염시키는 능력이 증가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퍼지고 있을까요? 지난 9월 처음 발견된 이 바이러스는 12월 중순에 런던에서 약 75%를 점했습니다. 어디까지 퍼졌나 살펴봤더니 유럽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20여 개국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더 치명적일까요? 현재로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히 그렇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출현할 경우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위기에서 벗어나느냐, 전 세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겠죠.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변이 바이러스 조기 차단에 만전을 기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정됐습니다.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5달,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 지 2달 만입니다. 두 후보 모두 중립적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물들인데요. 김선인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 부위원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한 명을 최종 지명한 뒤에 이르면 1월에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후보 선정 강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하는 기구입니다. 특히 제19 감사기로 비판받은 검찰의 범죄를 수사하는 최초의 감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안착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또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어깃장 놓지 말고 제대로 된 공수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1야당의 도리 다해주기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이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던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2018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러나 미쓰비시 중공업은 모른 척 판결 이행을 미루고만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에 미쓰비시 그룹이 창업 1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했는데요. 미야나카 회장은 빛나는 미래의 주춧돌이 됐으면 한다, 이런 미래 강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과거와 직면하지 않는 미쓰비시가 진정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의당이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대해 면피용에 불과하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와는 중대재해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 이사에게 전가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에서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전환한 건 현행 산안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배제했다면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역시 책임 떠넘기기로 폭탄 돌리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오늘로써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법인에 부과된 벌금 평균액 고작 448만 원이었습니다. 이러니 수천억에서 수조억 매출을 내는 대기업들이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스스로 못한다면 법이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국회는 기업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법을 제정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